계층 간, 또 지역 간, 또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심화가 돼 있는데, 소통을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좀 해소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입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당사자, 그리고 또 성실과 책임, 그리고 현장 실천가라고 3개를 꼽았습니다. 저 본인이 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맞는 문제 해결책을 법률로 또 정책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았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많은 좌절을 경험을 했죠. 학업 과정에서도,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과정에서도 경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뭐 결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속에서 좌절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면접장에서 대놓고 왜 저런 중증장애인을 면접 단계까지 이제 올렸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시켜준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는 이제 취업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장애인 단체를 이제 알게 됐는데, 나같이 장애를 갖고 그런 좌절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권익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 줄곧 26년여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 이 2가지 덕목이 지금 현재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예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저한테 영입 제의가 오다 보니까 과연 제가 이제 그런 막중한 그런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제 걱정도 되고 많이 우려가 됐는데, 저를 믿고 또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많은 장애인 회원분들 계셨고, 저에게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굳은 의지도 갖게 됐습니다. 흔히 저한테 장애인 복지 전문가라고 이제 용어들을, 수식어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현장 실천가라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실천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현장 실천가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26년여 동안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문제, 장애인 문화예술, 장애인 체육, 장애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들을 다 이제 다뤄본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되고, 돈이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따라붙는 수식어가 이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한다라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입장이 뒤바뀌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을 한번 더 돌아보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20대 국회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잖아요. 정치인과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채널을 돌려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협치하지 못하고 상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왜 저럴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특권의식이라든가 권위의식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버려야 되고 오로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생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뭐 작은 힘이나마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20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이 한 180여 개 정도가 폐기가 됐어요. 다들 이제 장애인들 본인들 관련자들에게는 소중한 내용들이었어요. 장애인들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로 들어가거든요.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옵니다. 한 살 차이로 그냥 활동 지원 서비스 수준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대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들한테 절실하게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와 정부, 장애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들 또 시행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한번 잘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이 부분은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 제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장애계를 대표해서 정계에 임무를 한 만큼 장애인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통합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이제 꿈이고 목표거든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저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성 의원, 정말 수고했어. 4년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해도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못다한 미련 같은 것도 많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고생했어.